24시간이 시작됩니다. 지금 몇 달 전, 저는 24시간 안에 검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이 도전은 공학학위 마지막 학기를 끝내야 해서 바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걸 끝냈으니 실제로 도전을 해볼 완벽한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검이나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사다리 무늬의 다마스커스와 완전 장식된 바이킹 검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결과를 지켜보세요. 이게 1084 강철의 모든 조각이에요. 이제 나머지가 모두 필요해요. 모든 걸 가져가고 있는데 머리가 잘 안 돌아가네요. 만약 조각에 페인트가 묻어 있으면 이 도전을 작업실에서 하는 게 언포추네이트 파이어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쇼 촬영장에는 모든 게 준비되고 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해주는 사람들이 한 50명쯤 있었어요. 촬영장에선 제가 강철을 자를 필요 없었지만 집에선 동생이 촬영하고 엄마가 밥 해주실 뿐이에요. 알겠어요. 강철이 잘려요. 저는 그냥 간단한 사다리 패턴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몇 겹이 어디에 들어가는지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아, 이거 정말 엉망일 것 같아. 지금 커스텀 빌드 위에 하는 일들 중 일부는 절대 안 할 거야. 타이머가 있는 블레이드를 만들 때 중요한 건 대충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돼. 선택지를 신중히 고려하고 결과에 영향이 적은 부분만 대충 해야 해. 예를 들어 대충 해도 괜찮은 부분은 블레이드를 손으로 샌딩하지 않는 거야. 하지만 정말 대충 하면 안 되는 부분은 포지 용접할 때 실을 충분히 가열하지 않는 거지. 블레이드는 덜 예뻐 보이고 광이 덜 날 수 있지만 실을 제대로 가열하지 않으면 층이 생기고 휘두를 때 부서질 수 있어. 이번 블레이드에서 이미 이상한 부분을 대충 처리했어. 보통 모든 강철 조각을 연마하지만 이번엔 페인트 칠한 부분만 벗겼어. 실력 있는 블레이드 스미스들은 강철을 깨끗하게 연마할 필요가 없다고 해. 단조로에서 산화물이나 녹이 모두 타버리기 때문이래. 그래서 이번에는 그 과정을 생략해봤는데 결국 괜찮게 됐어. 좋아. 지금 약 45분 정도 지났어. 내 생각엔 남은 시간 전체를 약간의 여유를 두고 계획할 거야. 빌렛 준비 시간은 그냥 45분으로 잡자. 단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130분으로 잡을게. 지금 느끼는 건 24시간, 이 꽤 길다는 거야. 초반을 서두르며 시간을 남기는 게 정말 가치 있는지 모르겠어. 이 모든 건 언제든 바뀔 수 있어. 사실 포지드 인 파이어에서도 그랬어. 머릿속에 일정이 있었지만 항상 계속 바뀌곤 했어. 오늘의 첫 번째 실수는 내가 중앙을 용접하는 걸 깜빡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고쳐보자. 내가 깜빡한 건 단조 전에 빌렛 바깥쪽 조각의 중앙을 용접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바깥쪽 조각들이 더 빨리 다궈져 밖으로 휘었어. 이 말은 내가 빌렛을 단조 용접 온도까지 올리기 전에 모루로 가져가서 모든 조각들이 서로 닿도록 두드리고 플럭스를 뿌려야 한다는 뜻이야. 내가 포지드 인 파이어에 나갔을 땐 중앙을 용접 안 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이게 큰 실수였단 걸 안다. 좋아. 바이킹 검이니까 저런 크고 둥근 폼멜이 필요해. 재료를 넉넉하게 남겨두고 나중에 갈아낼 거야. 그리고 가드 부분은 가드에는 이만큼, 폼멜에는 이만큼 남겨둘 거야. 이제 밴드소로 잘라낼 거야. 지금 1시간 정도 지났고 현재까지는 꽤 만족스러워.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지금은 괜찮아. 내가 포지드 인 파이어에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내가 항상 움직이면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빌렛이 단조로에서 다궈지고 있을 때는 손잡이 작업을 했고 빌렛이 바닥에서 씻고 있을 때도 역시 손잡이 작업을 했어. 나는 본질적으로 그냥 앉아서 뭔가가 일어나길 기다리고 싶지 않았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했지. 여기서도 똑같이 하려고 했고 아까 봤듯이 나는 이미 가드와 폼멜에 쓸 부품들을 밴드소로 자르고 있었어. 이건 내가 도면이나 다른 게 없을 때도 만들 검에 대한 일종의 구상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했지. 이것도 쇼에서 나에게 큰 도움이 됐어. 그들은 예시를 보여줬지만 나는 모양엔 신경 쓰지 않았어. 나는 정말로 각 부품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에 얼마나 시간이 들어가야 할지 계산하려고 했어. 그래야 항상 뭔가를 하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거든. 알겠어. 보통 바이킹 검은 길이가 2피트에서 3피트 사이래. 난 이제 가볼게. 2피트 쪽에 더 가까울 것 같아. 3피트에 가까워질수록 실제로 성공하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더 어려워져.
그래서 아이피트하고 3분의 1 70cm 거기로 갈게. 이 도전을 도전답게 유지하려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정했어. 칼날 길이는 이 3피트여야 해. 칼날 전체 길이에 걸쳐 풀러를 가공해야 했고 또 에칭도 해야 했어. 또한 가드, 손잡이, 그리고 고전적인 바이킹 스타일의 폼멜도 필요했어. 재료에서 가능한 한 많은 열을 빼내려고 해. 그래야 식는데 시간이 덜 걸리거든. 큰 다이로 열을 빨아내는 거야. 강철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정말 싫어서 큰 다이로 열을 최대한 뺐어. 너무 많이 빼면 강철이 굳을까봐 걱정돼서 그랬어. 요아, 우리는 예정보다 앞서가고 있어. 이건 바이킹 검의 스케치야. 27인치 칼날에 손잡이는 대략 4.5인치야. 내가 본 바이킹 검들은 손잡이가 손에 딱 맞게 아주 타이트하더라고. 그리고 나는 알렉 스틸의 바이킹 검을 참고로 사용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가장 많이 본 게 그거거든. 양쪽에 풀러를 넣을 거야.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 시간 제한 안에 해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아. 이 모든 피팅을 다마스커스 강으로 만들 거야. 아, 맙소사. 지금 불에 넣는 이 강철은 파이어스톰 셰프의 밤 영상에서 남은 다마스커스야. 저는 저 자신에게 도전해보고 싶었고 다마스커스로 피팅 2개를 모두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한 조각의 재료에서 가드와 폼멜을 모두 뽑아내려고 했죠. 지금은 다마스커스를 쓰고 연강 조각들은 사용하지 않으니 그 절단 작업들은 사실상 시간 낭비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시간 낭비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재료가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한 예비책이라고 볼 수도 있죠. 시간을 절약하려고 식히지 않고 뜨거운 상태에서 바로 절단하기로 했어요. 아, 제발. 아, 제발. 세상에. 이 파이어스톰 다마스커스는 뭔가 이상해요. 뜨거운 절단을 할 때마다 항상 분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확실히 아직 좀 따뜻하긴 한데 이제 절단을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쿨런트가 좀 더 식혀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너무 뜨거운 강철 조각은 칼날에 좋지 않은 것 같거든요. 24시간이니까 더 여유롭게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 포지드 인 파이어였다면 앉아있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앉아있으면 시간 낭비니까요. 좋아요. 포지 용접이 정말 깔끔하게 됐어요. 그래서 강철을 전혀 안 닦는다는 사람들이 농담이 아니었나 봐요. 이것 좀 봐요. 장갑을 끼고 그라인더를 사용하면 장갑이 끼어서 손이 빨려 들어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저는 시간 제한이 있어서 상황이 좀 달랐지만 여러분은 여기서 제가 하는 걸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오 마이 갓. 좋아요. 이게 좀 너무 무겁고 제 에너지도 다 떨어져서 지금은 여기서 자르고 나중에 다시 갈아 마무리할게요. 좋아요. 이제 우리가 뭐가 있죠? 18개 반이네요. 그걸 5수로 나누면 3.7입니다. 계획은 이 빌렛을 5조각으로 잘라 총 185겹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겹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좋아. 이거 길이 똑같아? 아, 맙소사. 좋아. 길이는 똑같아. 이 중 한 조각이 더 길어서 맨 아래에 쓸 거야. 사실 길이가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상관없어. 지금 생각해보니 포지드 인 파이어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내 강철을 닦는 일이었어. 더 빨리 하려면 그라인더를 세게 눌러 닦는 수밖에 없었어. 생각보다 연마하기가 더 힘들었지만 괜찮아. 이제 다 연마됐으니까 다시는 그걸 할 필요가 없어. 이 시점에서 나는 이미 손과 손목이 얼마나 피곤해지고 있는지 깨달았어. 그리고 그건 좋지 않았지. 왜냐하면 앞으로 더 힘든 작업들이 남아있었으니까. 정말 웃긴 일이 있었어. 왜 내 용접에 기공이 이렇게 많지? 하고 생각했어. 그러고 나서야 내가 가스를 켜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 정말 멍청한 실수였지. 플럭스 코어를 자주 써서 가스통 켜는 게 익숙하지 않아. 드디어 용접기를 가스 MIG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플럭스 코어보다 훨씬 좋다. 하지만 가스를 켜지 않으면 소용없다. 좋아. 저게 금속 불활성 가스비드가 어떻게 보여야 해? 내가 용접을 못해서 똥같이 보이지만 원래 저렇게 나오면 안 돼. 알겠어. 교훈 얻었어. 좋아. 시작하자. 2단계는 끝났어. 2단계는 끝났어. 나는 다음 빌릿을 단조하고 레더링 준비를 할 시간이 45분밖에 없어. 그리고 그 단계에 들어간 지 5분밖에 안 됐으니까 시간 관리도 정말 잘하고 있어. 아야.
강철 조각들을 청소하며 나머지 스택을 자를 때 예상보다 더 많은 재료를 제거해야 했어. 문제들이 심각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내 강철이 완전히 평평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완벽한 단조 용접을 얻고 다시 시작할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해 모든 층에 플럭스를 발랐어.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내가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플럭스가 실제로 끊어진 단조 용접을 복구해주진 않아. 실제로 플럭스는 각 조각들 사이에 빈 공간에 들어가서 산화가 생기지 않도록 해줘. 내가 지금 서두르고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내 팔뚝이 완전히 지쳤어. 프레스에서 다이도 꺼낼 수 없었어. 작업장에서 팔뚝이 이렇게 느껴진 건 정말 오랜만이야. 이 느낌이 쿠르트와 글래디에이터 대회 첫 대결 때를 떠올리게 해. 그 대결 때가 사실상 처음으로 그렇게 빠르게 작업했던 순간이었고 그라인더로 강철을 닦을 때 양쪽 팔뚝이 모두 쥐가 났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 전혀 재미있지 않았어. 3시간이 지나 24시간의 8분의 1을 진행했으니 이 정도 노력이라면 충분히 지속 가능할 것 같아. 엄청 피곤하진 않아. 피곤하긴 한데 완전히 지친 건 아니야. 철분은 확실히 많이 먹은 것 같아. 빌렛을 늘리고 레더 패턴을 만들 때 일부를 잘라내야 할 것 같아. 힘들지만 나중에 연마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어. 그거 봤어? 레더 패턴을 만들기 위해 빌렛 전체 두께를 38인치로 맞췄어. 다마스커스에 좋은 무늬가 나오면서도 너무 얇지 않게 잘 균형을 잡은 것 같아. 나는 레더 패턴 만들 때 앵글 그라인더를 쓸 거야. 포지드 인 파이어에서는 벨트 그라인더를 썼지만 지금 보고 있는 게 이 전체 제작 과정에서 가장 육체적으로 힘든 과정의 시작이야. 나는 앵글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빌릿 전체 길이에 걸쳐 홈을 파야 했어. 그리고 이 홈들은 전혀 얕지 않아. 이 홈들은 빌릿 양쪽에 약 20cm 깊이야. 그 깊이를 합리적인 시간 안에 내려면 정말 세게 눌러야 했어. 그래서 진동이 엄청 심했어. 결국 왼손에 용접 장갑을 끼게 됐지. 그게 조금은 도움이 됐지만 그래도 많이 아팠어. 정말 더 깊게 갈았길 바란다. 38인치만큼 안 했으면 내 삶이 더 편했을 텐데. 하지만 여기 위쪽은 정말 촘촘하고 여기 아래쪽은 더 떨어져 있어. 왜냐하면 끝부분은 더 단조해서 결국엔 간격이 똑같아 보일 거거든. 그래서 다음 빌릿을 단조했고 사다리 패턴도 갈아냈어. 그런데 우리가 15분 늦었어. 그래서 모든 게 15분씩 더해졌지. 내가 칼날을 5시간이나 5시간 30분까지 담글 수 있을지 모르겠어. 6시간 담금질을 목표로 해야 할 것 같아. 솔직히 칼날을 템퍼링하는 건 꽤 빨리 끝났어. 그러니까 그냥 6시 15분이라고 하자. 그게 더 현실적으로 보여. 왜 칼날 템퍼링에 30분만 썼는지 모르겠어. 사다리 무늬 다마스커스 만드는 방법은 2가지야. 여기서 내가 한 것처럼 홈을 갈아서 평평하게 누르거나 아니면 다이 세트를 사용해서 재료를 바깥쪽으로 눌러낸 다음 나중에 그것들을 평평하게 갈 수도 있어. 둘 다 틀린 방법이 아니고 같은 무늬를 만드는 다른 방식일 뿐이야. 좋아. 저기서 7인치 정도는 더 뽑아낼 수 있겠어. 탱 부분을 위해 이걸 조금 더 뽑아낼 거야. 그 다음 잘라내고 나면 준비가 끝나. 자, 가자. 타이머로 칼날을 만들 땐 몇 과정을 순서대로 안 하고 건너뛰어야 함을 알게 됐어. 만약 내가 이 칼날을 의뢰인을 위해 만든다면 손잡이 부분을 손대기 전에 칼날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탕도 최종 치수로 맞췄을 거야. 하지만 여기서는 이미 손잡이 부분을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던 모습 아니면 이번 경우에는 내 스케치에 맞춰서 탕을 단조해야 했어. 좋아. 이제 칼날 작업을 좀 해보자. 뭔가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예전에 칼날을 단조해봤다면 끝부분 작업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 거야. 그게 가장 오래 걸리진 않지만 금방 끝날 거라 기대하게 돼. 그리고 예상보다 10번 이상 더 가열해야 할 때면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알겠어. 우리 지금 꽤 많이 뒤처졌어. 이건 좋은 상황이 아니야. 하지만 단조 작업 끝내는 시간을 5시간으로 미룰 테니 44분만 더 줘. 아니, 이건 6시간이라고 할게. 자,
잠깐만. 오, 제 시간이야. 일정대로야. 내가 숫자를 잘못 읽었어. 스틸의 27인치는 무리일 것 같아. 그래서 24인치로 할 거야. 좋아. 지금 상태에 꽤 만족하고 있어. 이제 가볍게 단조 작업을 좀 하고 탕 부분을 마무리한 다음 노멀라이징 할 준비를 할 거야. 이게 너무 커서 복사열 때문에 장갑 없이는 망치를 잡을 수가 없어. 이게 너무 커서 장갑을 껴도 잘 못 잡아. 손 힘줄에 안 좋아. 그래서 좀 힘들게 버티고 있는 거야. 손이 얼마나 아프든 상관없이 다음 단계는 마지막으로 곧게 펴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노멀라이징 사이클을 준비하는 거였어. 이 작업은 포지에서 할 거야. 킬러는 너무 느려서 안 써. 이게 내가 필요한 온도까지 올라가면 이 용접 자석으로 확인할 거야. 작은 자석을 쓰고 싶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10개나 있는데 못 찾겠어. 열이 고르게 퍼지게 가열 중이야. 전체 칼날이 거의 같은 온도가 되어야 해.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칼날을 수직으로 들고 있다는 거야. 앞쪽으로 수평으로 들고 있지 않아. 만약 수평으로 들고 있으면 칼날이 여기저기 휘어버리고 고든 모양을 잃게 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 방향으로 휘는 걸 훨씬 더 잘 막을 수 있어. 그래서 나중에 칼날을 더 곧게 펴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알겠어요. 비자성. 좋아요. 중앙은 자성이 없어요. 끝부분과 뒤꿈치는 아직 조금 차가워요. 조금만 더 칠하면 첫 번째는 끝나요. 좋아요. 이제 온도가 맞춰졌으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할게요. 빛이 사라지면 두 번째 사이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있을 때는 참고하기가 꽤 어렵지만 이렇게 그늘에 있으면 색깔이 더 뚜렷하게 보여요. 전혀 빨갛지 않아요. 이쪽에 두면 아직 약간 빛나요. 그 빛이 완전히 사라져야 해요. 햇빛 아래선 그걸 제대로 못해요. 여기 보정 작업 중인 대략적 온도들이에요. 대략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정확한 온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좋아요. 잘 달라붙지 않네요. 끝부분에 겨우 붙어 있는데 그 정도면 괜찮아요. 아마 끝부분이 또 약간 뜨거운 것 같은데 그렇게 심하진 않아서 괜찮아요. 좋아요.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사이클은 좀 애매해요. 자석으로 테스트할 수 없거든요. 이상적인 온도에서는 자성이 없으니까요. 아니요, 이상적인 온도는 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고 자성이 없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아직도 붙어있네요. 알겠어요. 좋아요. 이건 아마 30분 정도 식혀야 해요. 물로 식히면 굳으니 할 수 없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이상적으로 굳진 않을 거예요. 이걸 식힐 때 모루 위에 올려서 식힐 수는 없어요. 한쪽 끝이 칼날 한쪽에서 열을 빼앗아가서 그러면 칼날이 휘어질 수 있거든요. 담금질식 칼날이 곧게 들어가야 해서 콘크리트 바닥에 둘 예정입니다. 지금 5시간 20분이 지났고 그 말은 바로 이 단계에 있다는 뜻이에요. 칼날이 최소한 20분은 더 식어야 연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곧 5시 40분, 6시까지 끝내기 힘들고 6시 15분쯤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담금질 된 칼날은 바로 얻어요. 그런데 제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1시간 반 동안 2번 담금질하고 그 사이 식히는 시간도 필요해요. 9시간 반 후면 완전히 담금질된 칼날이 나옵니다. 모든 게 잘 되면 9시간 반, 좀 느려도 10시간이면 괜찮아요. 예상보다 오래 쉬었는데 이제 강철이 식었으니 담금질 전 표면을 연마하고 재료를 일부 제거할 시간이에요. 제가 또 열 처리 전에 칼날에 재료를 너무 많이 남겨두는 실수를 했어요. 지금은 강철이 부드러워서 열 처리 후보다 연마하기가 훨씬 쉽죠.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그라인더로 한 30분 정도 작업했어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열 처리에 가마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친 연마 작업 중간에 단조로를 켰어요. 사실 단조로를 계속 켜둘 수도 있었지만 포지드 인 파이어처럼 무제한 예산이 있는 게 아니라서 프로판가스 사용량을 신경 써야 했어요. 이 칼날 전체 길이에 거의 풀러를 넣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칼날의 평평한 부분이 최대한 평면이 되도록 만들어야 했어요. 물론 벨트 그라인더로 이 작업을 하는 게 완벽하진 않지만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담금질 균열 방지를 위해 칼날 전체를 120방으로 마감하고 느슨한 벨트로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었습니다. 이건 425도에서 처리하고 싶어요. 담금질에서 템퍼링으로 넘어갈 때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블레이드를 템퍼링할 수 있도록 가마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했어요. 정말 위험하긴 했겠지만 차고 문과 옆문을 닫아뒀다면 담금질이 더 잘 됐을 거예요. 주변에 빛이 많으면 강철 온도 차이를 알아보기 정말 어렵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문을 닫으면 칼날의 모든 불규칙함과 뜨거운 부분을 전부 볼 수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번쩍임도 없고 온도도 너무 높이지 않았어요. 좋아요. 그럼 아야. 그거 꽤 뜨겁네. 조금 휘었네. 조금 휘었어. 그렇게 나쁘진 않네. 사실 이거 꽤 많이 휘었네. 이거 꽤 많이 휘었네. 알겠어. 꽤 많이 휘어진 것만 빼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넣어보자. 효화. 방금 1시간 쉬고 왔어. 정말 필요했던 휴식이었어. 우리는 지금 7시간 30몇 분째 하고 있어. 타이머에는 16시간 23분이 남았어. 그래서 칼날이 휘어졌고 첫 번째 템퍼링 사이클은 7시 45분에 끝날 거야. 가볍게 펴는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해. 이 열기에서는 완전히 곧게 펴려고 하진 않을 거야. 알겠어. 내가 해야 할까? 이걸 써야 할까? 이걸 쓰면 훨씬 빨라질 거야. 하지만 지난번에 썼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어. 잘 모르겠어. 좋아. 우리는 머리를 펴는 게 아니야. 그냥 쉽게 둘 거야. 저거 좀 봐. 여기 담금질 후 칼날이 얼마나 휘었는지 직접 볼 수 있어. 사실 휨 현상은 주로 탕 근처에 집중되어 있어서 괜찮았어. 칼날이 첫 템퍼링 사이클에서 식는 동안 손잡이 블록에 홈을 파기 시작하기 좋다고 생각했어. 좋아. 극도의 정밀함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기준이 있으면 좋겠어. 이 나무 블록은 파이어스톰 다마스커스 셰프 나이프 영상에서 쓴 것과 같은 조각이야. 내가 본 바이킹검 손잡이는 더 어두운 나무를 써서 나도 그걸 재현하고 싶었어. 하지만 이런 종류의 나무로 작업할 때 짜증나는 점 중 하나는 나무가 정말 끈적거려서 드릴 비트에 달라붙는다는 거야. 그래서 가끔은 방금처럼 나무 조각을 꺼내줘야 했어. 0.42 아니라 구멍에서 0.25로 할 거야. 좋아, 다시 집어넣을게. 거의 만질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식었다는 뜻이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오래전부터 밀링 머신을 갖고 싶어 했다고 아실 거예요. 지금 밀링 머신이 배송 중이라고 기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 작업장에 도착하면 그걸 주제로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언박싱하고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고 밀링 머신을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의 나이프 제작 작업도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켜봐 주세요. 좋아요. 구멍을 평행하게 뚫어서 이제 탱이 테이퍼지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탱이 테이퍼져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선형 탱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손잡이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은 제가 여기에서 손잡이 끝부분을 위해 어깨 부분을 조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괜찮아요. 여기 있는 가드는 곧 이어질 예정입니다. 정확히 그려지지 않아 이 부분이 위로 올라갈 거고 안쪽 거미줄은 나중에 끊을 거예요. 지금 끝내는 게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좋아요. 계획을 바꿀게요.
저는 영광으로 폼멜을 만들 거예요. 다마스커스 폼멜은 용접이 안 돼서 리베팅이 필요한데 산수 아세틸렌이나 프로판 토치가 없어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연결할 다른 좋은 방법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영광으로 만들고 용접할 거예요. 이제 금속 불활성 가스 용접기가 있으니까 용접도 정말 깔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아무것도 없어 보일 거예요. 새 폼멜 준비를 위해 단조로를 예열하는 동안 저는 그라인더로 가서 가드 재료를 정리했어요. 파이어스톰 다마스커스는 트위스트 패턴이라 깊게 갈아야 깨끗해져요. 그 조각이 완전히 깨끗하진 않았지만 하중을 받지 않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전기가 가마로 들어가고 있어요. 알겠어요. 지금은 폼멜 사용이 어려울 것 같네요. 끝부분에 금이 가서 점점 커지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없어질 예정이라 신경 안 써도 돼요. 하지만 저거랑 이런 작은 금들, 그런 것들은 좋지 않아요. 이걸 바닥에 세게 던지면 그냥 바로 쪼개질 것 같아요. 아주 얇은 순간 접착제로 이 금들을 메워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조각으로 다시 하면 걱정할 필요 없죠. 이미 구멍은 뚫었지만요. 저는 새 손잡이를 만들고 예전 것은 금 때문에 버렸어요. 신경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고른 나무는 이 컬리나라 조각이었습니다. 이 나무 조각은 암보이나 벌과 같은 나무지만 다른 부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벌무늬가 전혀 없는 거죠. 전에 사용했던 흑담만큼 어두운 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멋질 것 같았고 작품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못생겼지만 괜찮아요. 구멍들이 꽤 멀리 떨어져 있었고 3개가 아니라 4개를 뚫었어야 했던 것 같아요. 카바이드 버로 구멍을 연결한 뒤 드릴 비트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홈을 파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손잡이 블록의 구멍을 3개 대신 4개 뚫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얇은 부분을 다 파내고 싶지 않아요. 이건 다마스커스 강철이에요. 나무보다 훨씬 단단하죠. 와, 딱 중간이네요. 왜 우리는 또 이런 고생을 하는 걸까요? 그가 조회수를 위해서라고 했죠. 재미있을 거라고 했죠, 그가. 센터 펀치를 하는 걸 깜빡해서 드릴 비트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멍들은 아주 약간 오른쪽에 뚫고 싶어요. 이건 지금 할 수 있어요. 쇼에선 8시간 뿐이었지만 지금은 24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쇼에선 그냥 구멍을 뚫고 모양이 삐뚤빼뚤해도 진행했을 거예요. 실제로 치명적인 실수가 아니면 수정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드릴 비트가 방금 부서진 것 같아요. 와, 훨씬 더 좋아졌네요. 지금 몇 시간째 하고 있죠? 거의 10시간 다 돼가요. 이게 만약에 부러지면 첫째로 이 영상을 못 보실 거예요. 그리고 알겠어요. 이제 조용히 할게요. 오, 이거 무겁네요. 좋아요. 정말 좋네요. 알겠어요. 이걸 펴면 고다 보이죠? 그렇죠? 알겠어요. 그건 마치 칼날이시고 곧게 펼 수 없게 되면 이제 가드를 만들 차례였어요. 나무와는 달리 드릴 비트가 얼굴로 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이상 옆으로 힘을 줘서 구멍을 연결할 수는 없어요. 여기선 드레멜과 카바이드 비트를 사용해요. 밀링 머신이 있었다면 엔드밀로 몇 번만 가공해도 완벽히 평행한 슬롯을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밀링 머신이 없으니 당분간 이렇게 계속해야겠어요. 카바이드 해머는 제가 다시 쇼에 초대된다면 가져가고 싶은 물건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쓸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이건 5분이 걸릴 수도 있고 50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작업 중 하나예요.
그리고 저는 50분을 낼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서 좀 웃긴 일이 있었어요. 강철이 이제 경화되어서 불꽃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불꽃들이 한데 모여 먼지 집중이 안 해서 불이 붙었어요. 뭐가 타고 있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좋아요. 이제 제대로 해봅시다. 이 영상은 원래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24시간 촬영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건강에 해롭고 위험하다는 걸 깨달아 대신 3일간 10시간, 4시간씩 촬영하기로 했어요. 담금질 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훨씬 더 좋아졌어요. 새 연마 벨트를 그라인더에 장착하고 이제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모든 재료를 깎아내고 풀러를 연마하는 작업이었죠. 이 연마 작업을 하면서 반드시 신경 써야 했던 점은 탕 부분을 충분히 얇게 연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손잡이 재료와 가드의 모든 슬롯을 미리 뚫어놨기 때문에 탕을 그 슬롯에 맞게 연마해야 했고 반대로 하면 안 됐습니다. 플랫 작업 후 베벨 부분 재료를 많이 깎아내야 해서 바로 새 벨트를 장착했습니다. 완전히 연마하진 않지만 많은 재료를 깎아낼 예정이었어요. 이 작업에 새 벨트를 쓰면 아깝죠. 저는 거칠게 연마해서 벨트 연마제가 다 벗겨집니다. 그래서 새 벨트보다 오래된 벨트로 작업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풀러 작업을 해야겠어요. 베벨 작업이 끝나면 풀러는 연마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깊은 풀러를 원하지 않아 10인치, 나팔인치 휠은 쓰지 않을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작은 휠을 사용할 것 같아요. 작은 휠을 사용하면 이게 칼을 막을 거라서요. 여기 있을 수는 없어요. 이 풀러를 처음 연마할 때 정말 긴장했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벨트에 거의 닿지 않게 조심스럽게 대고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풀러를 시작하는 것이 풀러를 계속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했던 것보다 처음에 좀 더 과감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칼날에는 양쪽이 있었고 두 번째 면에서는 그렇게 했더니 훨씬 더 잘 됐어요. 이 시점에서 도전 시작 후 약 12시간이 지났고 저는 이 풀러와 칼날을 연마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걸 알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12시간이 지나도 아직 시간이 절반 넘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연마 작업을 했어요. 그래야 마지막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좋아요. 사실 그건 정말 빨랐어요. 첫 번째 면은 약간 삐뚤빼뚤한 부분이 있네요. 두 번째 면은 거의 실수가 없어요. 꽤 괜찮은데 저 한 군데만 빼고요. 풀러가 칼날 어디까지 올라가야 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사실 제가 조사를 좀 깜빡했네요. 지금 바로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 이 풀러는 끝에서 3, 4인치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하네요. 정확히 뭐라고 불리는지나 정확한 길이는 못 찾았지만 예시로 본 바이킹 검들을 대충 눈대중으로 보면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검의 풀러를 갈면서 배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칼날의 각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칼날을 바닥에 수직으로 유지하면 풀러가 딱히 다른 데로 움직이지 않지만 칼날 윗부분을 앞으로 기울이면 풀러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칼날 윗부분을 자기 쪽으로 기울이면 풀러가 꽤 강하게 아래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좋아요.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탕이 중앙에 오도록 해야 해요. 저는 모든 칼날을 평가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칼날의 직선성입니다. 칼날을 계속해서 볼 때 저는 칼날이 곱게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끔 연마할 때 약간 휘어질 때가 있어서 그럴 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번 제작에서 여러 번 모루에서 카바이드 해머로 펴야 했지만 그 장면은 지루해서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제 거의 절반에 왔습니다. 연마 작업이 이렇게 빨라서 놀랍네요. 1시간 반 만에 거의 평평한 막대에서 전체 프로파일이 잡혀 가장자리가 얇아졌어요. 그라인더로 마무리하는데 최대 1시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이제 가드랑 핸들 블록을 맞추는데 충분한 시간이 남았네요. 이걸 끼우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한두 시간 정도 잡아먹을 수도 있어서 그게 좀 아쉽네요. 가드가 잘 맞도록 하기 위해 탕을 둥글게 다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각형 홈을 파지 않아도 되거든요. 좋아요. 이 풀러가 끝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 바이킹 검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이쯤에서 끝낼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 모두에 작업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얼마나 멀리 가도 괜찮아요. 손잡이로 가려지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은 더 밖으로 빼고 싶어요. 지금은 조금 너무 좁고 볼륨 있는 부분에서 더 무게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더 많이 갈아낼 거예요. 좋아요. 이건 24시간 제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치예요. 포징 파일의 8시간과는 달라요. 쇼에서는 만약 이런 거를 발견했다면 그냥 그 상태로 테스트에 들어가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고칠 시간도 사실상 없었을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있으니까 이건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좋아요.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음식이 필요해요. 좋아요. 그동안 저는 시간을 활용해 슬롯을 갈아낼게요. 이게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같아요. 이렇게 늦게 단조 작업을 하는 게 이상하지만 아까 가마가 220V 전기를 써서 대장간을 못 썼어요. 이 강철 조각을 얇게 만들어 손잡이 끝에 쓰는 게 제 일이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손잡이 끝부분 만들기 충분한 면적이에요. 이제 식히면 돼요. 좋아요.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제가 새로 구입한 밀링 머신용 카바이드 엔드밀이 있거든요. 평행하게 자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엔드밀 중 하나를 드릴에 끼우고 직접 밀링 머신처럼 써볼 거예요. 와, 이거 꽤 묵직하고 좋은데요. 댓글 달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이게 엔드밀에 할 수 있는 최악의 짓이라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서 조금 더 빠른 작업을 위해 이 엔드밀을 망칠 각오도 했어요. 이런, 아마도. 좋아요. 지금 대략 13시 45분입니다. 이 경비원을 14시 30분까지 준비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45분 정도 남았네요. 14시 30분부터 15시까지는 손잡이를 맞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손잡이 끝부분 작업을 위해 2시간을 잡아둘 거예요. 사실 시간이 좀 많네요. 1시간 반만 할게요. 칼날 연마는 아직 2시간 더 필요해요. 아직 전체 애칭이 남았어요. 금속 파편이 좀 아프긴 한데 이번에는 느낌이 좋아요. 우와, 버가 정말 빨라요. 지금 저는 이 작고 날카로운 금속 조각들에 온몸이 덮여 있어요.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아, 정말 짜증나요. 피곤해서 잠깐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나무를 할 거야. 정말 쉬울 거야. 그건 너무 자극받는 느낌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힘들어. 멈출 수도 찾아낼 수도 없앨 수도 없으니까. 나는 비누랑 스카치 브라이트로 손을 문질러 닦았어. 아마 지금은 피부 한 겹이 벗겨졌을 거야. 하지만 아직 조금 남아있네. 아야, 이걸 보니 어릴 때 선인장 만져보려다 멍청한 짓 했던 기억나네. 그 선인장은 큰 가시는 없었는데 정말 작은 가시들이 있어서 엄마가 족집게로 하나하나 빼주셔야 했어. 그때 친구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지만 정말 멍청한 행동이었어. 제발 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어느 정도 진전이긴 한데 난 더 원해. 제발. 나는 탕에 번인을 하기로 했어. 평판이 나빠져도 상관없어. 할 거야. 더 좋은 토치가 필요해. 젠장. 그냥 대장간을 쓸까봐.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진짜 잘 만들고 팔려고 하는 카레는 이런 짓 절대 안 해. 너무 위험하거든. 포지드 인 파이어에서는 이 버닝 과정이 종종 좋지 않게 보이기도 하는데 솔직히 말할게. 내가 쇼에서 히든탱으로 만든 모든 칼날은 전부 버닌 방식을 썼어. 버닌 방식의 유일한 단점은 안정화된 목재나 아주 밀도가 높은 목재에 사용하면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사실 꽤 흥미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 읍스. 보시다시피 제 나무 조각이 탕에 걸렸어요.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진행했어요. 좋아. 적어도 어느 정도는 잘 맞아야 할 텐데. 지금 가드보다 이게 더 나아요. 하지만 가드를 모두 맞추기 전에 시간 낭비 없이 가드와 블레이드의 이음새가 잘 맞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사실 블레이드를 가드 안에 끼워 넣어서 틈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럴 시간이 없었고 평소에 셰프 나이프 만들 때 하던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지금 거의 10cm 정도 남았는데 핸들 블록이 이미 완전히 들어맞아요. 아, 정말 아슬아슬해요. 거의 다 됐어요. 이거 정말 잘 맞네요. 이보다 더 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잘 됐어요. 핸들링 블록이랑도 잘 어울리고요. 저건 바이킹 검이에요. 좋아요. 이제 가드랑 손잡이 둘 다 맞췄어요. 그래서 우리는 20분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너지가 떨어진 채 서두르기보다 잠깐 쉬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9시간 이 남았을 때 모든 게 만족스러웠지만 아직 시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겠어요. 20분 쉬려고 했던 게 결국 1시간 반이나 쉬게 됐네요. 처음에는 좀 서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16시간이 지났고 이제 마루 운동을 할 시간이 30분 남았는데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모든 걸 하려면 최소한 5시간은 필요하니까 그 전까지는 시간이 좀 있어요. 17시 30분. 그러면 마루 운동과 이거 사이에 1시간 반이 생기네요. 제 탕이 너무 짧아요. 제 탕을 더 길게 하려고 나중에 재료를 더 용접할 수 있게 일부 재료를 갈아낼 계획이었어요. 이 연마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용접이 제대로 침투하지 않을 거고 추가하는 재료도 엄청 약해질 거예요. 제가 용접하는 재료는 남은 원형봉 자투리예요. 제 생각에 이 자투리 원형봉은 탕보다 약간 더 두꺼워서 탕에 덧붙이기에 딱 알맞은 재료였어요. 탕에서 했던 것처럼 자투리 원형봉에도 끌 모양을 갈아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경 쓴 점은 용접기의 가스를 제대로 켰다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가스를 안 켰다면 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용접 비드 때문에 탕이 조금 더 두꺼워졌고 철 조각 자체도 이미 탕보다 더 넓었기 때문에 모두 같은 두께가 되도록 갈아내야 했어요. 네, 아주 흥미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시간이 충분한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할 시간이 없거든요. 원래 계획은 탕을 기본적으로 원통형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폼멜이 나머지 블레이드와 정렬될 수 있는 게 없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나무가 잡히는 부분, 옆에 여분의 두께를 남기고 그 두께를 점점 얇은 원통형으로 만들었어요. 이 방법은 두 가지 장점을 모두 갖춘 셈이에요. 폼멜을 맞추기 위해 많은 재료를 깎아낼 필요도 없고 동시에 제대로 정렬도 되거든요. 곡선을 맞추기 위해 여기 3개의 구멍을 나란히 뚫어 하나의 긴 구멍을 만들 거예요. 이제 이쪽에 중심점만 잡으면 됩니다. 여기 3개 구멍을 나란히 뚫을 거예요. 이 시점에서 저는 약 6시간 정도 남았고 지금까지 진행한 작업과
앞으로 해야 할 작업에 대해 꽤 만족스러웠어요. 문제는 이미 매우 피곤했고 움직임도 느려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이걸 가장 잘 설명하자면 처음에는 중앙 처리 장치 코어 10개가 모두 돌아갔다면 지금은 아마 6, 7가의 정도만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게 많은 걸 설명해 주네요. 저 작은 바늘들 좀 봐. 프로, 저게 내 피부 안에 있었던 거야. 좋아. 거미줄 같은 걸 좀 제거했어. 이제 좀 맞는 것 같아. 벌써 뚫고 나오고 있어. 정말 싫지만 드레메를 계속 써야 해. 혹시 잠깐만, 사실 이건 꽤 잘 될 것 같은데. 아우, 엄청 비뚤어졌지만 그건 갈아서 곧게 만들 수 있어. 좋아, 이제 작은 게임을 해보자. 숫자 하나를 생각한 다음 화면에 나오는 단계를 따라 해봐. 필요하면 일시정지도 할 수 있어. 내가 네가 생각한 숫자를 맞히면 넌 나를 구독해야 해. 조금 있다가 내가 내 답을 말할 테니까 지금은 그 숫자를 계속 기억하고 있어. 제발, 친구야. 어, 내가 해냈어? 해냈어. 해냈어. 나 진짜 해냈어. 내 번호가 15번이었어. 만약 그랬다면 뭘 해야 하는지 알지?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로 돌아가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마침내 내 검자루를 다듬고 있다는 거야. 검자루에 복합 슬롯을 만드는데 확실히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제 끝났고 드디어 재료를 깎아내기 시작할 수 있으니까 꽤 기분이 좋았어. 좋아, 내가 잠깐 10분 정도 쉬었어. 10분 정도 낮잠을 자고 싶어. 좋아, 15분이 지났어. 이제 이 손잡이를 갈아볼게. 이번 작업 전체가 시간에 쫓기고 있었지만 나는 평소와 똑같은 전략으로 손잡이를 다듬기 시작했어. 그 전략은 먼저 손잡이 외형을 갈아 칼날과 어울릴 때까지 다듬는 거야. 그리고 그게 마음에 들면 다시 그라인더로 가져가서 두께를 줄이기 시작해. 나는 손잡이의 외형이 양쪽 모두 만족스러울 때까지 손잡이를 둥글게 다듬기 시작하지 않아. 그건 칼날의 윗면, 즉 앞면과 옆면, 즉 날 부분을 말하는 거야. 이 영상이 제 채널 첫 도전 형식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형식이 괜찮으신가요? 완성된 제작 영상만 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도전 영상도 더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린 거의 4분의 3 지점에 도달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이걸 우리는 형태를 잡았다고 부를 수 있겠네요. 이제 형태가 잡혔어요. 지금 우리는 18과 19 사이에 와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최종 형태로 다듬는데 3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칼날이 가장 많은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최종 연마. 칼날. 제가 포지드 인 파이어에서 양날검을 여러 번 만들었고 지금 작업실에서 바이킹 검을 만들고 있지만 맞춤 주문으로 이런 검을 만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게 웃깁니다. 즉, 시간 제한 없이 만든 적이 없다는 뜻이죠. 분명히 다음에 양날검을 언제 만들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때가 오면 바이킹 검을 다시 만들어 보고 싶어요. 다만 더 복잡한 다마스커스 강으로 만들고 장식 부분에 좀 더 정교한 예술적인 요소도 시도해보고 싶네요. 제가 잉그레이빙이나 우치다시 같은 걸 배울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부르든 저도 잘 몰라요. 많은 양의 재료를 깎아냈어요. 이제 균형이 훨씬 좋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약간 무겁지만 끝부분에서 더 무게를 뺄 거예요. 지금 균형점은 가드에서 약 4인치 앞에 있어요. 이걸 2인치 정도 더 뒤로 옮길 수 있다면 완벽할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런. 이미 정신을 잃었으니 이제 경비원에게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이킹 껌의 가드는 사실 정말 평범합니다. 조사를 하면서 놀랐던 점은 모든 가드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거의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가드를 쉽게 만들었고 저는 곧바로 손잡이 끝부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손잡이 끝부분은 훨씬 더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제가 만든 모양이 바이킹 가드로 간주될 수 있는 최소한의 형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드를 만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면과 각도를 신경 써야 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목소리도 충분히 쉬었네요. 여기서 제가 하고 있는 건 스카치 브라이트 벨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벨트들은 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작품이 본질적으로 빛나 보이게 합니다. 스카치 브라이트로 그립 단계를 천천히 올려가면 거의 손으로 샌딩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라인더에서 작업하는 모습은 이미 충분히 보셨으니까 더 이상 많이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이제 다음 단계인 애칭을 할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비누로 씻어야 해요. 알겠어요. 4분 타이메어. 4분 타이메어 좋아요. 철사를 좀 가져오고 가드를 씻을게요. 가드 들어갔어요. 사실 결과가 어떨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런 표면 처리된 벨트의 애칭은 처음이에요. 좋아요. 이 칼날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저걸 실수로 안 건드리게 조심해야 해요. 아, 좋아. 이번 마무리는 그냥 문질러 줄 거예요. 야, 이거 꽤 괜찮은데. 사다리 무늬가 내가 원했던 것만큼 강렬하진 않지만 24시간 동안 작업한 것 치고는 결과가 꽤 마음에 들어. 두 번째 사이클에 블레이드 넣는다. 방금 목소리 왜 갈라졌지? 알겠어. 가드 타임이다. 상황을 확인하자. 그래. 저거 좀 봐. 저 불길 좀 봐. 저 경비원 멋지게 생겼네. 좋아. 난 낙관적이야. 이거 점점 마음에 드는데 그게 좀 더 낫네. 빨리 씻자. 생각보다 대비가 크네. 거기서 단어가 안 떠올랐어. 이 경비원이 뭘 하고 있는지 보자. 경비원이 더 깊은 애칭을 원하는 것 같아. 나는 그 결과에 꽤 만족해. 20분 동안 애칭하고 커피도 안 마셨는데 이 깊이에 정말 만족하는데 약간 노란색 흐림이 있어.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니까 한번 닦아볼게. 만약 효과가 없어서 대비가 사라지면 다시 애칭할 거야. 알겠어. 아, 잠깐만. 아니야, 좀 도움됐어. 좋아, 만족해. 다마스커스 부품 2개의 애칭이 거의 끝나 마지막 정리 후 실제 조립 준비를 해야 했어. 지금 5천 방자사포로 칼날 다마스커스를 정리하고 다음엔 손잡이를 광택 낼 거야. 손잡이는 샌딩하지 않았지만 광택을 내면 깊이와 색감이 더해질 것 같아. 좋아, 이제 모든 부품이 어떻게 맞는지 한번 보자. 가드가 완전히 안 들어가면 이게 안 내려가서 탕 부분을 더 손봐야 할 것 같아. 탕 부분을 조금만 더 갈아내야겠어. 약간의 조정을 했더니 이제 꽤 잘 맞아. 그래, 이제 접착 준비가 됐어. 나중에 신경 쓸 필요 없게 지금 바로 나를 갈아야겠어. 좋아.
벨트로 나를 가는 건 몇 년 만이야. 시간이 촉박해서 숫돌은 쓸 수 없어. 이 칼에 숫돌을 썼다면 최소한 시간은 걸렸을 거야. 그리고 남은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없었어. 어쩌면 더 적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결국 내가 항상 믿고 쓰는 느슨한 벨트 연마법을 쓸 수밖에 없었지. 보시다시피 이 제이플렉스 벨트 뒤엔 아무것도 없어 벨트가 칼날을 따라 약간 휘어. 이렇게 하면 더 강한 날, 즉 애플시드 엣지라고 불리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실제로도 꽤 날카롭게 만들 수 있어. 이건 내가 포지드 인파이어에서 모든 칼날에 쓴 방법이야. 절단 테스트를 보면 칼날이 매우 날카로웠다는 걸 알 수 있어. 400그릿에 도착한 후 그를 버퍼로 데려가 벌을 제거했어. 이거 무섭다. 이거 날카로운 것 같아. 으. 그래, 이거 진짜 날카롭네. 좋아, 이제 접착제를 붙일 시간이야. 만지기가 좀 무서워. 진짜 날카로워서. 알겠어. 이걸 엄청 많이 섞자. 알겠어. 이게 쉽게 섞는 기능이래. 그리고 이게 시간 제한이 있어서 이걸 써야 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우와, 섞였어. 내가 이 섞인 걸 믿어도 될까? 이게 많이 필요해. 안에 줄무늬가 보여서 그냥 조금 더 섞을게. 손잡이 달기. 맙소사. 드립 장치가 필요해. 아, 이걸 쓰레기통에서 해야겠네. 잠깐만 기다려. 이따가 아세톤으로 이걸 닦을게. 알겠어. 조금만 하면 돼.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 아세톤이 고장나서 이번만큼은 기뻐. 내가 제대로 했어. 알겠어. 그게 설정된 거야. 굳으면 나는 탱을 용접할 거야. 이걸 붙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해. 아이야, 좋아. 이제 굳고 있어. 24분 남았어. 4분만 더 굳히고 그 다음에 가져와서 용접할 거야. 그리고 평평하게 갈아내고 한 덩어리 금속처럼 보이게 표면 처리를 해야 해. 그래, 4분 기다릴 수 있어. 4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어. 좋아, 행운을 빌어야지. 이걸 갈아내자. 플래튼을 바꾸는 걸 깜빡했네. 좋아, 모든 게 꽤 마음에 들어. 아세톤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닦고 그 다음에 오일을 바르면 끝이야. 요아, 오일, 오일. 제발, 제발. 여보세요? 응, 기름이 다 안 덮인 것 같아. 저게 차토이언스 때문인진 모르겠어. 아, 그게 차토이언스야. 너무 차토이언트해서 일부가 안 덮인 것 같아. 내가 이걸 더 만지면 내가 다치거나 더 망칠 것 같아. 그래서 이쯤에서 끝내야 할 것 같아. 우리에게 4분 남았어. 난 이게 마음에 들어. 솔직히 말해서. 와, 이거 꽤 괜찮은데. 세상에, 이거 들고 다닐 수 있겠다. 이게 만약 너한테 다가온다면 전혀 보이지도 않을 거야. 이 소리가 들릴 줄은 몰랐어. 세상에,
그래, 그게 내가 해본 일 중 가장 힘들었어. 포지의 검투사 코너에서 뛰었던 것과 비교해도 이게 훨씬 더 힘들었어. 이 결과에 꽤 만족해. 바이킹검이라면 바로 이런 걸 떠올리지. 시간 제한 없이 다시 바이킹검을 만든다면 치수재는데 훨씬 더 시간을 썼을 거야. 아직도 좀 두꺼운 것 같아. 바이킹검은 훨씬 더 얇고 가벼워야 했다고 생각해. 내가 만든 다마스커스 피팅들도 모두 열 처리했을 거고, 실제로 손으로 샌딩해서 멋진 애칭을 만들었을 거야. 이 애칭도 꽤 멋져 보이긴 하지만 내가 예전에 만들었던 고대비의 어둡고 밝은 다마스커스처럼 보이진 않아. 손잡이 제작 방식도 아마 다르게 선택했을 것 같아. 이건 확실히 좀 조잡하거든. 고급 작품을 만들려고 한다면 손잡이 끝부분을 용접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이게 Forged in Fire에서 얼마나 잘 통할지 생각해보면 무게가 확실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아. 하지만 꽤 날카로운 것 같아. 한번 보자. 그래, 꽤 날카로워.